장동혁 대표가 지금 다음 인사를 위해서 광폭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의받은 사람들, 제가 들은 사람들 여기서 이야기하면 다들 깜짝 놀랄 겁니다. 어디 가서 얘기하려고? 여기서 해야지. 결과물로 보여줘야죠. 그분들도 안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예. 생각해 보세요. 내년에 지방선거가 이렇게 펼쳐졌는데 우리 당 지방선거 후보들이 있어. 거기에 김민수 전환길이 와서 지지 우세를 해. 민주당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우리 긴장되지. 우리 막 긴장되지. 막 김민수가 오고 막 전환길이 와가지고 막 이러면 생각만 해도 무서워 우리는. 앞에서 하는 얘기보다 뒤에서 하는 얘기가 더 솔직하고 재밌다. 법정모독 커튼콜 시작합니다. 오늘도 새로 결성됐던 짬부로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지난주에 두 분 나오시니까 또 케미가 잘 맞는다. 케미만 잘 맞는 겁니까? 아니면 재밌다. 내용도 괜찮습니다. 내용도 좋다. 근데 사실 저기 강성필 부대변인이 조금 손해보는 게 있어요. 저랑 이렇게 하면서 너무 가벼워지셔가지고 걱정되긴 합니다. 그냥 몸이 무거우니까 그래요? 괜찮아요. 네, 같이 가라앉으죠. 뭐. 그리고 이게 아직도 야당 같아요 우리는. 느낌이 여당이란 게 좀 어색하고 야당 같아요. 여당의 무게감과 책임의식을 가져보려고 하세요. 너무 계속 야당같이 그렇게 하시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당에 대해서 계속 토론하자 그러고 공격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국민의힘 장동혁 체제가 이제 일주일 됐어요. 일주일 평가. 제가 이제 그 명청 교체기를 만들어서 공전의 히트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의 명청 교체기가 있다면 우리에겐 김장대첩이 있다. 처음에는 저도 이제 약간 긴가민가하면서 만든 말인데 점점 현실화가 되는 것 같아요. 아마 김장철이 되면 격렬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오늘 좀 천천히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장동혁 대표 자체는 예상대로 막상 대표 되고 나면 오른쪽으로 많이 안 갈 것이다 라는 예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사석에서도 뵀는데 판사 출신답지 않게 되게 쾌활하시고 사석에서는 따뜻한 분이거든요. 전당대회 하시는 거 보면서 야, 너무 무섭다, 세세 변환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했는데, 어쨌든 당대표 되고 나서 너무 극단으로 가지 않고 어쨌든 중간으로 좀 가려고 하는 모습, 정청래 대표와도 악수할 날이 곧 오겠다. 그렇죠. 근데 하셔야 돼요, 정청래 대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김장대첩,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이 저는 이렇게 갈등으로 가지 않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종의 약속 대련처럼 본인 둘 다 같은 분들한테 표를 받아서 지도부에 들어가신 분이에요. 장동혁은 대표기 때문에 너무 또 오른쪽으로 못 가는 거고, 또 김민수까지 같이 가버리면 또 그들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또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김민수 최고위원은 계속해서 강성 지지층들의 어떤 욕구를 해결을 해주고, 장동혁 대표는 또 나름대로 갈 길을 가는, 실상 두 분의 사이가 나쁘진 않을 것이다. 그게 사실 윤한 갈등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제가 했던 논리였는데,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깨북깨북론까지 해가지고 깨어졌다 붙었다 하는 오래된 부부와 같은 관계다라는 얘기까지 제가 작년엔 했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진짜 갈등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김장대첩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게, 정치인들은 사실 장막기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은 국민들이 못 보는 것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유연성이 다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이 정치 지형을 결정짓는 거는 강성 지지층들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빈 땅을 노리고자 하는 어떤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욕구가 있어요. 저는 그게 이제 김민수 최고위원을 추동할 것이라고 보고, 그게 장동혁 대표에게 부담이 되면서 갈등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런 계획은 이 친한계의 바람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지극히 친한동훈계 그 1인칭 시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김도읍 정책위 의장 임명되기 전까지는 사실 기자님들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약간 뇌피셜 아니야? 이런 느낌이었는데, 김도읍 정책위 의장이 임명되고 어제부터 저한테 기자님들이 전화가 많이 와요. 근데 저도 이제 이쪽에 개혁보수 진영의 이야기는 제가 좀 잘 아니까, 장동혁 대표가 지금 다음 인사를 위해서 광폭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의받은 사람들, 제가 들은 사람들 여기서 이야기하면 다들 깜짝 놀랄 겁니다. 어디 가서 얘기하려고? 여기서 해야지. 결과물로 보여줘야죠. 그분들도 안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 고사하신 분도 계시고 고민하는 분도 계신데, 깜짝 놀랄 인사가 적어도 한 명 이상은 있을 거예요. 깜짝 놀란다? 깜짝 놀랄 사람들은. 뭐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럼 깜짝 놀란다는 게, 그냥 거기까지만 할게요. 야, 이제 방송 좀 안 해. 야, 박상수, 야, 많이 늘었다. 진도가 너무 빨리 나가면 안 되니까. 장동혁 대표가 전당대회 때 뭐 여러 가지 약속들 했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부터 해가지고, 지난번에도
보셨겠지만 좀 뭘 준비해 영상 제작진들이 오늘도 준비를 많이 하더라고. 열심히 해 열심히. 짜잔. 이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 좀 잘생겼네. 잘생겼어요. 잘생겼네. 근데 강성필 부대변인 좀 더 잘생겼어요. 자 일단은 장동혁 대표의 달라진 관계도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짜잔. 짜잔. 당 정리 먼저. 네. 처음에 어쨌든 이제 면회 가겠다고 하더니 지금은 이제 당 정리와 적절한 시기를 얘기하면서 안 가고 있잖아요. 아니 근데 그 당 정리를 먼저 한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게 좀 명쾌하지 않더라고요. 항상 정치인의 주장에는 확실한 근거는 명분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당 정리하는데 뭘 정리하겠다는 거야? 인선이 끝나면 가겠다는 건가? 그러니까 강성 보수층이 계속 문자를 보내고 하고 있을 테니까 그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장동현 대표는 거기가 지지 기반이니까. 저는 제가 활동하는 영역의 지지 기반에서는 그런 눈치를 안 봐도 되거든요. 근데 장동현 대표는 제가 활동하는 영역으로 오고 싶은데 자기 지지 기반은 여기에 있으니까 말을 자신 있게 못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장동혁 대표의 딜레마고 앞으로 장동혁 대표가 풀어가야 될 고차 방정식인데 장동혁 대표가 이 과정에서 김민수 최고나 전환길 씨를 완전히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또 전환길 인사와의 관계도 달라진 것 같아요. 장외정 투영. 진짜. 근데 장동혁 대표가 전환길 씨 보고 의병이라고 했잖아요. 전란이 끝났으면 본업으로 돌아가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본업으로 돌아가지 않고 막 더 많은 뭐 10만 양병설을 막 100만 양병설을 하면 그건 이제 반란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김장대청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는 관군의 길을 걷기 시작했는데 의병들이 해산을 안 하고 있고 이제 의병들이 자신의 사령관을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데려올지 아니면은 김민수 장군을 데려올지 지금 이거 자기들끼리 논의하고 있는 중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 되게 힘들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이제 주목되는 부분이 한동훈 전 대표의 관계. 제일 재밌는. 참 오랜 관계잖아요. 참 보기 좋네요. 지도부 입상하자마자 뭐 안정적이네. 한동훈 전 대표도 어때 축하 인사도 했고. 라방에서 잠깐. 그래도 축하 인사 제대로 했어요. 했어요? 장동혁이란 이름을 딱 넣어서. 그것도 안 넣으면. 그거 이름 딱 넣어서 집행부에 그 성공을 바란다고 그러면서 딱 그냥. 아니 근데 사실 전화로 축하 인사는 사실 라방으로 하게. 라방으로 하는 것도 메시지 공개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걸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공은 또 이제 장동혁 대표에게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 장동혁 대표도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생각해 보세요. 내년에 지방선거가 이렇게 펼쳐졌는데 우리 당 지방선거 후보들이 있어. 거기에 김민수 전환길이 와서 막 지지 우세를 해. 민주당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우리 긴장되지. 우리 막 긴장되지. 막 김민수가 오고 막 전환길이 와가지고 막 이래요. 생각만 해도 무서워 우리는. 너무 좋아서 이 꼴이 올라가면서 하시는 거 알아요. 다 보여? 근데 다 보여. 그 날짜가 다가올수록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출당이니 뭐니 하는 거는 정말 진짜 정치를 모르시는 분들의 이야기고 장동혁 대표는 정치를 너무 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이거 관련돼서 강성 보수 커뮤니티에서 나온 댓글 중에 제일 재밌는 댓글이 장동혁 대표를 일컬어서 삼중 간첩이라고. 결국은 누구 편이야? 본인도 간첩질 하면서 그러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무간도처럼. 무간도. 아니 오늘 박 대변인 말씀 들어보니까 장동혁 대표를 까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지켜 세우는 것 같으면서도 본인이 삼중 이간질이야. 결국 본인도 결국에는 비난하고 있어. 그러면 이 관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 뭐 이제 그 영수회담 여야 대표 회동 뭐 이거 제안을 했는데 또 이제 1대1 회담 아니면 안 한다. 역시 또 장동혁 대표에게 부담스러운 지점이고 앞으로 돌파할 지점인데 강성 보수층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는 미루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먼저 만나겠다는 거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바보들이지. 그 비교할 거야 그게? 그건 정말 이상한 얘기지. 그게 이제 국민들 대다수의 생각일 수 있는데 이 강성 보수층은 어떻게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패싱하면서 자기가 끌어내리겠다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먼저 만나느냐. 이게 이제 또 비판의 포인트가 되는 거죠. 기속말로 뭐 특사시켜주세요. 뭐 그럴 거 쓰는 거 아니야.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근데 장동혁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은 다 어셉할 거라고 봐요. 동의할 거라고 봐요. 그게 전략이야. 다 받아들여 버리잖아요. 그럼 할 말이 없거든. 뭐 예를 들어서 뭐 혼자 만나주세요. 알았어 혼자 만나줄게 들어와. 안건부터 정해. 네가 정해.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 아,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뻘쭘해지는 거는 사람이. 네, 이재명 대통령이랑 장동혁 대표가 제가 보기에 캐릭터가 비슷해요. 아, 그때 갖다 대. 아니야, 진짜 비슷해요. 비슷해. 이 사람 진짜. 그래서 이 사람 뭐 3중이 아니라 4중이네. 이 물 같은 그런 특성이 비슷해. 지금 장동혁 대표와 관련돼서 이렇게 나오는 말들을 보면 되게 재밌는 말 중에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다니 진짜 만나는 줄 알더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하던 말이 패러디가 돼서 쓰이고 있어. 그게 되게 비슷해. 내가 갑자기 보기에.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의외로 이재명 대통령하고 장동혁 야당 대표하고 케미가 잘 맞을 수가 있어요. 의외로 맞을 것 같아. 의외로. 왜냐면 제가 장난말로 장동혁 대표, 이재명 대통령 안 만나면 바보 그 얘기 많이 했거든. 네. 왜냐면 장동혁 대표로서 잃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 야당 행사하는데 야당 대표가 가장 빛나는 거는 두 가지 장면입니다. 여당이 엄청나게 큰 잘못을 했을 때 밖에 나가가지고 대중연설을 했을 때 지지자들이 열광을 할 때. 근데 이제 요즘은 그런 장면이 어려워. 그런 아젠다를 찾기가. 그게 아니라고 하면 가장 빛날 때는 대통령과 마주 앉아서 정치 현안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압도적으로 뭔가를 요구하고 그것을 난감하게 만들었을 때 그게 이제 가장 빛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장동혁 대표가 당내에서 입지가 탄탄해지는 하나의 과정이 되는 건데 이런 절호의 기회를 걷어차? 바로 다음 질문은 이재명 대통령 안 만났으니까 윤석열 만나러 갈까 안 만나러 갈까 이것만 다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나러 가야 되고 의외로 케미가 좋을 수 있다. 이 와중에 장동혁 대표는 사실 그런 판단을 하면서 지금 이제 협상을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와중에 김민수 최고위원이 윤석열, 김건희 석방을 조건으로 달아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장동혁 대표에게 정기국회 얘기 좀 해볼게요. 네. 한쪽은 상복 차림, 한쪽은 이제 한복 입고 장면 자체가 좀 어색하기도 하고 통일도 안 되고 뭔가 이렇게 전쟁이 벌어질 듯한 약간 예고 장면으로 보이더라고요. 국민들 감정에는 상복이 좀 더 낫죠. 누가 회갑 맞았어요? 아니면 뭐 그런 분 있겠죠? 그래서 정말 아니 무슨 잔치 같은 분위기예요. 근데 그럴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럼 어쩌야 돼? 조금 국민들한테 우리가 좀 정치인 전체가 조금 미안해하는 감정을 가져야 될 때. 당연하죠. 항상 미안해 해야지. 너무 막 다 셀카 찍고 막. 뭐 조금 그런 장면이 사실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어제 개혁신당도 한복을 입고 왔단 말에 여기에서 국민의힘이 져버렸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개혁신당이 한복을 입고 온 이유가 뭐겠어요? 본인들도 판단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조문 요구는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 일단 국민들이 정치라는 모습을 봤을 때 상당히 언짢아 하세요. 보면 왜? 그러니까. 뭔가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다고 해서 거기에 또 조문 그런 거 차고 있고 하잖아요. 그럼 기분이 더 좋아질까?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제가 작년 총선에서 졌지 않습니까? 떨어졌는데 낙선자 총회는 진짜 비참하면서도 비장하면서도 절박했거든요. 근데 당선자 총회가 우리 당 의원들끼리 있었는데 셀카 찍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민주당이 보여주더라고. 그냥 저는 작년에 우리 총선 끝나고 우리 당선자들이 그 막 셀카 찍고 한박 웃음 짓던 거를 민주당이 그걸 그대로 하는구나. 새기겠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하여튼 잔치집 분위기는 아니었다. 아닙니다. 지금 그건. 그것도 나름 의리가 있어 보이긴 하네요. 마지막으로 또 준비된 코너가 또 하나 있습니다. 네. 그 동그라미 X. OX. 강성필 법사님이 오늘도 법인카드 사용자 법사 1번 네.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에서 통과된다. 이거는 뭐 민주당의 마음에 달려 있는데요, 뭐. 안 통과시킬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지금 상황은 민주당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국민의힘이 주인공이에요.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정치 보복이다. 그만해라. 그렇잖아요. 제가 국민의힘 구성원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권성동 의원 개인의 금품 수수라고 하면 마음 편하게 불체포 특권 사용하지 맙시다 하고 그 찬성을 던질 수가 있는데 권성동 의원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천정궁에 가가지고 큰절하고 쇼핑백 받아온 날 그 동시간대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윤영호 통일교 2인자하고 독대를 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쉽게 말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대통령 만드에 써달라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러한 시나리오들이 다 유죄로 입증이 된다고 하면 이거는 권성동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의 20대 대선에 있어서 불법
대선 자금이 돼서 국고 보조금이 환수돼야 되는 그런 위기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국민의힘의 향후의 어떤 불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당대표 차원에서 메시지를 내야 되는가, 저는 이게 사실 중요한 거지 민주당은 이 체포동의안에서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바로 이어서 그러면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됐어요.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서 영장이 발부가 된다 안 된다. 권성동 의원 측의 방어 논리가 어떤 건지 저도 나름대로 취재를 좀 해봤는데 이제 또 만난 자리에서 권성동 의원이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돈 뭉치가 있었다 하더라도 돈 뭉치를 안 갖고 나왔다는 거죠. 권성동 의원이 에게 돈을 전달하는 그쪽 통일교 측의 사람들이 통일교에서 이미 횡령으로 고발이 돼서 수사 중인 사람들이다. 이것은 돈이 전달되지 않았다라는 게 방어 논리인 것 같아요. 돈을 전달하는 그 장면을 포착하는 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게 유무죄 판단이 의심이 굉장히 강하더라도 무죄로 판단이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대법원까지 다퉈보면 유무죄 판단은 법원에 맡겨야 될 정도의 아주 치열한 다툼이 펼쳐질 것 같다. 그런데 구속은 그 논리로는 힘들 것 같다. 네, 이거는 이제 제가 변호사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속을 방어할 논리는 증거인멸의 어떤 그러한 혐의가 될 만한 그런 사안들이 있는 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방어를 해야 되는데 안 가져왔고 배달사고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범행을 부인하기 때문에 구속의 그 필요성을 더 높이는 게 되거든요. 어떤 구속에 대한 새로운 방어 논리가 좋은 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이준석 방통위원장 임기 채운다 못 채운다? 못 채운다. 민주당도 솔직히 그만두길 원하겠지만 버틸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정치적으로 이준석 방통위원장을 뭐 직권 면직 이런 건 좀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어차피 이제 민주당의 김현 의원이 시청자 미디어 통신위원회 설치법을 발의를 했고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해임이 될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렇게 뭐 굳이 이준석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언급을 막 하는 게 오히려 몸값만 키워주는 거죠? 근데 또 한간에서는 어떤 계산을 하냐? 광주시장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 서울시장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할지도 몰라요. 그러면은 오히려 우리는 더 좋은 거야. 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자,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이번엔 좀 글로벌하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이제 중국 전승절에 참석해가지고 이제 다자외교 치르잖아요. 가을 경주 에이펙에도 온다 안 온다? OX. X. 저도 X라고 할게요. 네. 여기 또 일치하셨네요. 이게 좀 쉬운 상황은 아니니까. 네. 쉽지 않은 문제긴 한데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요즘 좀 변하고 있구나 여기서 느껴요. 안미 경중에 대해서도 이제 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이 지금 나오고 있고 민주당도 보기에 이 변화하는 질서를 지금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은 이미 적대적 이국가론을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민주당도 드디어 이제 조금은 반미 자주 통일 이 노선에서 이제 벗어날 때가 된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뭐 이재명 정부가 노력을 하려고는 할 것 같지만 안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힘이 나네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까지는 올 수가 있지만 경주까지는 못 내려온다. 이제 경주까지 내려온다고 하면 비핵화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축제 분위기라고 하면 모를까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에는 에이펙은 너무 짧다. 긴 장기 플랜을 가지고 할 수는 있겠지만.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박상수 대변인님 말씀 들어보니까 김민수 최고위원이 당을 무지성으로 비판하는 패널들. 그러니까 물론 지성으로 비판하시니까 박상수 축출론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한데 뭔가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 형 나중에 공천 받을 수 있을까? 우리 당은 그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유쾌한 토크 감사합니다. 오늘의 커튼콜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